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고 듣기 싫어하고요. 편지 보내거나 메일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신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같은 이런 독재를 꺾기 위해서는 보수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 꺾는다. 저절로 무너지기 전에는 못 꺾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빨리 꺾기 위해서 보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면서 문 정권을 비판해야지. 지금 저렇게 허접한 보수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좌파들만 공격하면 과연 이 썩은 보수가 좌파들을 공격할 명분을 그리고 이길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듣기 싫으면요, 솔직히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같은 SNS의 폐해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도 각종 해외 유명한 정치 서적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SNS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좀 듣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일주일째 3번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임 2주년 대담, KBS 대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이어서 어제도 정치가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국민을 위해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가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돌이켜볼 가능성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다. 통계 현장 온도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건데 그걸 못 참고 그러냐고 중소기업인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똘마니 박영선이 중소기업부 장관 시켜놓고 지금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영선은 배부로 곧 등 따시죠. 평소 하던 경제민주화하고는 다르게요. 그러니까 개고생하는 중소기업가들의 고통과 저들이 조작한 여론을 믿는 이 독재 정권 사이에는 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어제 또 여야정 협의체가 재가동된 뒤에 5당 대표 회동을 하자.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는 데리고 놀기 좋은 각 당의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 모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당 대표하자. 이제 문재인이 먼저 황교안을 만날 건가 안 만날 건가, 5명 만나고 1명 만나자, 1명 만나고 5명 만나자 말을 접고 원내대표들하고 내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당 대표는 그 뒤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원내대표 모임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야당 원내대표를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한테 1대1로 만나자고 매달리던 황교안은 문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욕한다고 속이 디비지는 사람들요, 저보고 자분자분 그냥 차분히 비판해라는데 나는 그래 못하겠으니까, 예?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자,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황교안 1대1 아니면 의미 없다. 문재인의 막말한다라는 한국당 비판에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막말은 너들이 먼저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독재다, 좌파 독재다 하는데 독재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또 과연 너네들이 독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독재의 원조는 보수 너네들 아니냐 어쩌고 지랄했습니다. 자, 독재라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냥 그것이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용어가 아니라 그것이 일리가 있는 지금 과학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독재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뭐 일부 철없는 뭐 보수 유튜버가 한국당 토론에 나와서 문 독재 쓰지 마라 어쩌라 뭐 했던데요. 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면 이제 미사일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독재 시대에는 이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거 독재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 독재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 중인 사안이 9개다. 직업이 피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엮어서 지금 재판 중이다. 자, 이분이 과거에 국정원장을 하거나 정권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하고도 좀 티격태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9건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냐. 참 기가 찬입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엮어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84세인 이상득이 징역 1년 3개월이 확정됐는데 검찰이 형을 곧 집행하러 수감을 한답니다. 이러다가 아마 최고령 수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2년 넘게 깜빵에 지금 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자, 끝까지 그를 이렇게 집어넣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기춘 전 실장은 깜빵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심지어 구치소 측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그를 깜빵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독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보복과 공포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자, 베니저 씨 아직도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황희연 씨도 구속시켜 놓고 있어요. 자, 이 정권은 이 정권을 향하는 비판을 지금 공포로 누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금 얼마 전에 권순동 한국당 의원이 또 지금 이 실형이 구형되었죠. 폰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구형을 3년 때렸습니다. 자, 권선동은 나도 검사 15년을 했지만은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호인 참여도 권유하지 않는 이른바 불러 조지는 식의 수사를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수사단이 이 사건의 공범이자 중요 참고인인 최홍집, 아마 강원랜드 전 사장일 겁니다. 무려 44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고 그 중에 35회는 변호인 참여 없는 검사 면담 형식으로 조서나 수사 보고서 한 장 없는 인권 침해적인 강압 수사를 자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한국당의 영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의혹으로 지금 기소를 해서 조사 중이죠. 이 두 사람은 무조건 기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가 볼 때 한 80명 이상이 고소 고발되거나 조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수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기소 위협을 받거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이 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는 법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재정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의식을 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형식적 민주화는 완성됐고 이제 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할 때다라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던 87년 체제 이후의 민주화의 완성이 이런 시대를 의미합니까? 좀 묻고 싶어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 뒤에 자코뱅 당이 그야말로 공안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포 통치를 하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그 공안위원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한때 로베스피에르하고 친했다가 자코뱅 당에 거두요.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나폴레옹도 물먹었다가 마침내 그가 그 공안 통치 시대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자, 문정권이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는요, 전방위로 기업계, 재벌 등을 지금 수사 조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언론계를 갖다가 장자연 사건으로 지금 협박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세무조사 들어올까? 혹시 허가 취소될까? 또 자기 방송에 있어서 발언 나온 부분이 잘못되어서 방통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불려가서 경고 먹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미 TV 시사 토론 프로의 모든 출연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거의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털면 정권을 아부하고 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법의 자의적인 적용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버닝썬 수사의 클라이막스가 승리라더만 승리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유인석이도 기각됐어요. 자, 법원이 횡령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성접대 혐의도 구속 사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승리를 무슨 성접대니 성매매로 엮은 것은 이거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다. 횡령은 나중에 가다 보면 누가 말이 맞는지 따져야 될 거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이런 건으로 지금 넣었다라는 것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유인석이가 어제 풀려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일단 영장은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이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윤규건에 대한 수사도 그야말로 국민 앞에 장난쳐버렸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울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있더라. 윤규건 마누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지금 오직하면 경찰에서 손석희 수사를 어떻게 민변 출신 변호사 불러서 자문받고 배임 횡령을 풀어주느냐고 경찰 내부에 항의가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요, 김태우, 신재민부터 비롯해서 손혜원 그리고 문다혜와 관련된 의혹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학선 사건 등 모든 문 정권의 의혹, 드루킹 관련 사건 등 좌우간 문과 관련되는 모든 의혹, 특히 우리들 병원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못하고 누가 이 수사를 뭉갰는가, 법원이 무슨 장난을 치는가, 이런 의혹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윤규건이 그걸 주물렀는데도 야당조차도 우리들 병원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합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주고 석탄을 수입해서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걸 조사하라, 특검하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무슨 야당이 할 게 많아서 야당이 나중에 하려고 그런다. 지금으로서는 그걸 제기할 만한 무슨 증거가 없다. 안 그러면 그게 사건이 안 돼서 그렇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찌르면 금방 나옵니다.
못 찌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찌르는 순간에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못 찌르죠. 저거 밥그릇을 뺏어가는 선거제도를 둘러리 동원해서 강제 변경을 했고 국가적 게시타포 기관을 설치해서 판사, 검사 등을 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제대로 투쟁을 못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법의 자의적인 권력의 입맛에 맞는 식의 운용은 이거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옛날에 페루의 후지모리나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식의 한마디로 심판 매수 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경기장 만들기가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금 군사회담을 해오고 또 지가 북한과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비핵화 합의를 깨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럼에도 북에 식량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얼룩진 대북 평화 사기 쇼를 그대로 진짜 지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북에 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50.4%가 쌀 주는데 반대한다. 46%가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머지않아 찬성 여론을 더 많이 만들고 문항을 조작해서 반대 여론을 뭉개버리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존립의 출발점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인데 이 정권은 북한의 입장에 서서 한국 사회를 해체시키고 안보와 동맹을 해체시키고 지금 거짓을 일삼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에 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친북 밀어붙이기 이게 독재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는 지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삼육 거지 같은 이념으로 콤플렉스로 가득 찬 우리 학자 삼류들을 데리고 와가 그들의 말을 듣고 경제를 그야말로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실험을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월급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파업을 선언하니까 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버스료 올려줘라. 지금 코가 낀 이재명이 그리 센 이재명이 어제 민주당에 불려가서 수만 번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30분 만에 예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버스 공영제가 준공영인데 공영제죠. 버스 공영제가 운영되지 않는 광역 특급 버스까지도 포함해서 버스 공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수입에 버스회사 수입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 떼주겠다고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운영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주머니 털어서 버스료 인상시키겠다고 주 52시간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짓을 함에도 이게 잘하는 거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 정권이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가 집요하게 저한테 글 답니다. 아마 좌파 같은데요. 지금 재벌 사회에서 벌어진 이런 한국의 후유증들을 왜 말을 안 하냐고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는 씨부리지 마라. 저 정도 균형되게 이야기를 하면요. 양심적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은 경제 정책을 그야말로 자기의 사상 때문에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리고 국회 야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조차도 저들의 그냥 하수인으로 전락시켜서 주 52시간, 그럼 주 52시간 폐해가 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 바꿔라는 이야기를 여당이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볼멘 소리만 하고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공천 못 받습니다. 전부 바짝 엎드렸어요. 심지어 2중대, 3중대, 4중대 야당도 바짝 엎드려서 문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 남은 보수 야당은 코를 이리저리 끼워놓고 실수 놓으면 그걸 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하면서 겁에 질려서 그 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그야말로 너네들도 영혼을 가출시키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무시하고 밟고 있죠. 그래서 길들여질 때까지 밟아버리겠다고 노골적으로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제안도 결국 황교안을 끝까지 밟아버리겠다. 거기에 다름 아닌 거예요. 나경원은 이미 밟혀서 그냥 영혼도 가출해버렸고요. 황교안 영혼도 반쯤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야당을 완전히 깔아뭉개요.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냐.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문재인이 너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너 이게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게 국회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권력기관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사법부, 대법원까지 다 장악했어요. 헌법재판소, 심지어 금감원, 국세청, 싸그리 이렇게 장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아니다라고 저항하는 공직자가 하나 안 나오고 있고 검찰도 공수처는 인정하겠다. 밑에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 공수처의 검사 파견 이런 거 좀 조정해 주라.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그 잘난 검사 2천 몇백 명이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고 그 잘난 판사들 3천 몇백 명이 저거들 동료들 모가지 잘라라고 탄핵 판사 회의하던 놈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들이 지금 말 한마디 저항하는 사람 한 명 나왔네요. 그래도 경찰이 내부의 문제를 지금까지 두세 명 지적했으니 검사나 판사들보다는 경찰이 낫습니다.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시됐어요. 청와대 정부라가 지금 행정부서의 과장 인사까지도 감독하고 정책보좌관이라고 당이나 의원보좌관실에서 온 애들이 거의 국장급 이상의 정책보좌관 자리를 딱 맡아가지고 게시타프처럼 해당 부서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까지도 완벽히 장악했어요. 자, 이렇게 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한 20년 집권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만나준다고 독재자가 독재자를 좋아하니 어쩌니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는데요. 자, 문이 지금 국가를 그야말로 민주주의에서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헝가리 오르반 욕하거나 미국의 트럼프 행태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문의하는 거는 거의 터키 수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친북 좌파 의식을 가지라고 터키의 에르도안이 한마디로 이 정교 분리,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터키를 해교 원리주의로 몰고 가듯이 지금 문은 친북 원리주의로 전 국민들을 몰고 가면서 이 나라에서 우파나 보수 의식은 아예 버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은 어제 종북 프레임을 쓰는 세력을 사이비 보수로 간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내놓고 내가 친북이니까 나보고 친북이라는 놈은 너는 거구 수구 꼴통이다라고 지금 간주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판을 아예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이제 좀 있으면 고소고발로 다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런 독재가 완성되는데요. 이 독재가 완성될 때는 독재에 협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묵인한 사람, 침묵한 사람, 방관한 사람, 마땅히 싸워야 될 사람이 그 중에 싸우지를 않고 싸우는 척 흉내만 내고 비겁함으로 일관할 때, 그게 독재를 방관하는 자들 중에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마땅히 싸워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독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름 한 번씩 댓글에 달아보세요.